세계 각국의 최신형 전투기들은 모두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미국 전투기 F-22A 랩터와 E-737 등의 AESA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이외에도 스웨덴과 이스라엘, 프랑스가 개발한 전투기에도 AESA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전투기뿐 아니라 지상장비 등에도 AESA 레이더를 사용 중이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을 담당하는 장비로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 우려돼 왔다. 착수 4년 만에 개발된 AESA 레이더는 내년 상반기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에 탑재돼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며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KF-X는 F-35E와 동급을 추구하였다. 입중 시제 개발. 성능 테스트는 각각 시험 개발 1, 2로 호칭되었으며 시험 개발 1단계에서는 일부 공대공 모드를, 시험 개발 2단계에서는 공대지 모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검증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는 나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이 마련된 상태였기에 KF-X 사업이 개시되자 곧바로 참여를 발표할 수 있었지만 나름 기술 검증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중간에 교체된 새로운 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공동으로 KF-X 레이더 개발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HW 입중 CG를 개발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 공개된 HW 입중 CG는 KN-TR 모듈 992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방위사업청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CDR 회의를 통해 이를 검증한 끝에 최종적으로 개발 승인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수랭식 체계. KF-X용 AESA 레이더는 향후 확장을 위하여 냉각 방식도 좀 특이합니다. AESA 레이더는 엄청난 레이더 발진 출력을 자랑하며 그 덕분에 냉각 장치는 공냉식이 아닌 수랭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랭식이란 말 그대로 냉각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액체를 사용한 냉각 방식을 의미하며 실제 KF-X는 냉각액으로 PAO라는 오일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PAO는 자동차 엔진 오일이나 대형 냉각기에 사용되는 고급 유관료로서 열과 산화의 간함은 물론 무엇보다 물보다 훨씬 냉각 효율이 우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관로가 직접 TR 모듈과 연결된 구조가 아닌 중간에 알루미늄 냉각판을 사용해 냉각관로로 열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냉각판을 두는 것은 레이더 TR 모듈 자체보다 신뢰성이 검증된 냉각장치 개발이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뢰성이 검증된 냉각 모듈이 개발되면 이를 기반으로 TR 모듈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계열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향후보다 발전된 TR 모듈이 개발되면 추가적인 냉각 모듈의 개발 없이 곧바로 이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즉 확장성 향상을 위한 설계이며 KF-X 레이더 개발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곧바로 FA50용 AESA 레이더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KF-X용 AESA 레이더의 성능 목표는 앞서 언급했듯 F-35E에 탑재된 APG-81과 동급의 하드웨어를 가지는 것이었고 실제 레이더 발진 추력이나 신호 처리 속도는 그 이상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미국 인허 서유럽 업체를 통해 APG-81에 사용된 것과 동등한 겐 전력 증폭 소자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출력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전략금수 품목이므로 미국제 겐 소자를 러시아나 중국은 수입할 수 없고 한국마저도 도입 시에 미국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KF-X는 유럽 UMS사제 엑스밴드 질화갈륨 소자를 도입했고 현재 국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F-X AESA는 레이더 신호 처리를 위한 신호 처리 프로세서로 인텔이 개발한 서버용 CPU인 XOND를 사용하고 그래픽 처리를 위해 AMD 라데온 2950 GPU를 탑재해 총 25테라플롭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자랑합니다. 신호 처리 능력 등의 하드웨어 성능은 후발주자인 이상 가볍게 APG-81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닌자 폭탄 탑재 핀셋 공격 스텔스기 벌떼드론 대량 폭격 곧 현실화.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3일 새벽 전 세계는 미국의 새로운 암살무기 드론에 경악했다. 미국이 본토에서 공격용 드론 MQ-9A 리퍼를 원격 조종.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외공작 총괄 책임자인 이란의 로멜 가셈 술레이만이 쿠드스군 사령관을 정밀 핀셋 공격으로 폭살한 것. 미군은 한 명의 피해도 없었다. 하늘의 저승사자 헌터 킬러라는 별명에 리브가 갖는 가공할 위력이 전 세계에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리퍼를 비롯한 미국의 프레데터 드론 시리즈가 기존의 전쟁 공식을 바꾸고 있다. 중동의 알카에다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조직을 와해시킨 드론은 인공지능과 로봇, 다중통신 등 4차 산업기술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면서 갈수록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춰가고 있다. 공격용 드론의 진화는 미래 전쟁 양상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미 2001년부터 MQ-1 프레데터 실전 배치. 공격용 드론 개발과 실전 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역시 세계 최강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다. 미국이 1990년 걸프전을 통해 완성한 드론 기술을 본격적으로 군사작전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다.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개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실전 배치한 MQ-1 프레데터가 시초다. MQ 시리즈의 M은 다목적, Q는 원격 운용 항공기인 무인기를 의미한다. 프레데터 드론 시리즈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비행시간 600만 시간을 달성했는데 총 43만 495건의 임무 중 약 90%가 전투에 투입된 비행 기록이다. 이후 MQ-1은 A형 개량형에 이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한 프레데터 B형 리퍼 개량형인 MQ-9B 스카이 가디언, 해상형 MQ-9B 시가디언 등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 활용된 리퍼는 무장 탑재 능력과 최대 항속거리가 프레데터 A의 2배다.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량한 닌자 폭탄 헬파이어 알라인X는 폭발 없이 6개의 칼날이 튀어나오며 표적을 정교하게 제거한다. 링스-2 SAR 레이더와 전자광학 센서 시스템을 탑재해 야간 및 낙천 후에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미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MQ-9A 리퍼 104대를 전부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항속거리가 늘어난 리퍼 ER은 세계 전역에서 감시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발키리, 벌떼 드론 이어 C 어벤져까지 급속 진화. 미국은 지난해 F-35 스텔스 전투기 군대가 JDAM-SDB 미사일 8발을 각각 탑재한 XQ-58A 발키리 드론 편대를 거느리는 차세대 유무인기 시스템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곧 전력화할 예정이다. 미 해병대도 상륙작전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벌떼 드론으로 상륙지역을 촉구하는 페르딕스 마이크로 드론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스타트랙 비욘드의 엔터프라이즈호가 외계 종족의 벌떼 드론 공격을 받는 장면이 곧 현실화하는 셈이다. 하지만 프레데터 파생형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것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프레데터 C 어벤저다. 프레데터 시리즈 중 최대 이륙 종량을 자랑하며 스텔스 임무에 맞게 S자 형태의 매끄러운 외형을 갖추고 있다. 기체 상부에는 터보팬 엔진도 탑재했다. 리퍼의 헌터 킬러의 장거리 및 중무장 능력을 갖춘 스텔스 무인기다. 미군은 프레데터 C 어벤저야에도 개발했는데 리퍼보다 50% 더 빠르고 더 높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이 레이더망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차이훈, 러시아 자살 드론의 맹추격.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중국, 러시아 등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중국 항공과학기술국의 차이훈사와 CH-5는 레이저 유도 공대지 미사일과 티즈백 레이저 INS-GPS 유도 폭탄, 미국산 헬파이어에 해당하는 AR-1, HJ-10 대전차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와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중국이 개발한 가장 큰 드론 이륙 이후는 CH-4에 비해 탑재량이 더 많으며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수출된 바 있다. 차이훈과 이름은 모두 외형이 미국 프레데터 시리즈와 반박이다. 2015년 8월 처음 시험 비행한 CH-5는 한 차례 출격에 총 24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정도로 MQ-9 리퍼 성능에 육박하지만 가격은 절반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UAE 아부다비 전시장에서 자살 드론 KBUAV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크기는 작지만 2.7kg의 폭발물을 탑재해 시속 129km로 30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 미래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주목받았다. 일본도 북한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미국의 어벤저 20여 대를 오는 2023년쯤부터 항공자위대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알카에다 조직원 3,300명 사살 등 혁혁한 전과. 미군은 드론을 활용해 혁혁한 전과를 내고 있다. 2009에서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일기 재임 기간에만 미군은 드론 공격으로 알카에다 조직원 3,300여 명을 사살했다. 알카에다 고위급 간부 50여 명이 드론 공격을 받고 숨졌다. 알카에다 예멘 지부 핵심 간부인 나시르 비날리 아란시, 알카에다 핵심 테러리스트인 모크타르 벨모크타르 AQAP의 최고 지도자 나세르 아라히시, 알카에다 이엔자 아부 알카이르 알마스리가 모두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살됐다.
다만 리퍼도 허점이 있다. 무인기이기 때문에 직접적 인명피해는 없지만 대공 미사일에 격추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멘의 후티 반군은 2017년 10월 리퍼를 격추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 지난해 8월 21일에도 예멘 반군은 리퍼 1대를 예멘 서북부 다마르주 상공에서 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7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총 38대의 구형 프레데터 무인기와 신형 리퍼 무인기가 격추 등으로 상실됐고 9대는 훈련 임무 수행 중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이벤트입니다. KF-X 엔진은 부품을 처음부터 GE 쪽에서 공급받아다가 2023년 쯤부터 국내에서 제작된 부품을 엔진으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X 항공기용 F414GE400K 엔진을 인도했습니다. 엔진 국산화의 꿈이 실현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T-50 고등훈련기의 미국 수출길이 열린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은 미국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미국 기종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미 공군이 한국의 T-50을 포함해 경쟁 입찰로 훈련기를 빌려오는 사업을 하겠다고 다음 주 그 절차를 시작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 공군이 선택한 고등훈련기는 T-7 레드호크입니다. 미 공군이 1호기가 인도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4년 말 4, 5년에 공백이 생깁니다. 미 공군 전투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 공군은 그래서 자기들이 탈락시킨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과 이탈리아 훈련기 등을 경쟁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국항공우주 가이는 T-50은 올해 7월 17일 미 공군 임대사업의 단독 입찰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예산 등의 이유로 경쟁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성능과 장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의 T-50이 선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당시 8대였습니다. 이번에도 내수는 같습니다. 말이 임대지 사실상 판매입니다. 성사된다면 경제적 이득 말고도 세계 최강 공군을 보유한 미국에 한국산 비행기를 수출한다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게 될 한국산 고등훈련기는 미 공군 전투사령부 요구 성능을 충족한 발칸포는 물론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장착 시스템을 갖춰 실전 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처리가 빠른 전자장비와 당위등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투 임무 태세를 갖춘 숙련된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기종으로 평가받아온 이유입니다. 한국산 고등훈련기는 일찌감치 초음속 기반으로 설계로 경쟁 상대에 꼽히는 이탈리아의 M346 기종 등에 비해 고성능 훈련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기종들이 가격 경쟁으로 밀고 나올 경우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바이러스로 대규모 경기부양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행정부 내 군 예산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현재 이라크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운용 중인 국산 고등훈련기는 모두 60대입니다. 미국 하늘기를 통해 활로를 더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 및 가스터빈 엔진 제작에 주력해온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8,600대가 넘는 항공기와 헬기 등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와 기술 제휴해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이후 1986년 KF-16 엔진의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영국 롤스로이스, 미국 GE 등과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맺고 세계적인 엔진 업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 부품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인 KHP에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련의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2016년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GE와 기술 협력을 맺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KF-X 수료원 개발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자주 국방력 강화는 물론 협력업체와 동방성장과 기술력 향상 등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해군 항공 항공병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라호에 이어 2021년에 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 KSLV-2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항공 엔진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부품 엔진 터보 펌프와 각종 밸류를 제작해 참여해왔습니다. 2015년 3월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항공우주원에 초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월 하나로부터 항공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된 항공 사업은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KF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 장치 등이다. 항공 엔진 분야 전문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과 기체 부분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글로벌 항공업체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는 목표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GE, 플랫 앤드 휘트,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기업들과 모듈 국제 공동 개발 프로그램 계약을 맺었습니다. KF-X 엔진 국산화의 꿈이 실현되는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